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드디어 새로운 분 한 분 오셨어요. 네, 그러게요. 참. 창규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죄송해요. 소개는 월요일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예. 소개는, 이미 들으셨겠죠? 소개는 이미 월요일날 들으신 걸로. 네. 와, 오늘 이러니까 훈쌤, 이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예? 아니,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 아니, 방학 때 애들이 읽어야 될 도서 목록을 뽑아주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네. 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댓글에. 네. 방학 때 고딩. 예. 책을 뭐 읽어야 되는지 리스트를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방학이 되게 짧아요. 요새. 이번 주에 방학 시작해서 2주 하는 애들도 있고요. 3주 하는 애들도 있어요. 방학 되게 짧아요. 그래서 방학 때 리스트 해봐야 한두 권? 네. 요 정도 읽으면 정말 많이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방학 때 책만 읽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3권쯤 얘기해야 어머니들이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네. 한 3권 정도를 찾아서 읽으면 훌륭한 아이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학 때 읽는 책은 저는 이제 학기 중에 읽는 책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학기 중에 읽는 책들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학교에서 하는 활동하고 연계되는 도서들을 읽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방학 때 읽는 책은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책들인 거죠. 이걸 읽으면 다른 책들을 읽을 때 연계시켜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 교과 안에 들어가 있는 책들 중에서 그냥 평소에는 읽기 조금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시간을 좀 들여야 읽을 수 있을 만한 책들도 있어서, 그러면은 그거를 방학 중에 학기 중에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책을 읽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미리 방학 때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읽어놓고 나중에 학기 중에 수행평가 같은 걸 할 때 그걸 다시 써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 마음대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좀 무거운 책을 이때 아니면 언제 읽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1학기 때 읽었다라고 학생부에 올린 도서 목록이 있으니 그것을 묶어내야 된다. 예. 또 하나 1학기 때 활동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아니면 세특에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들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학습적 형태의 활동, 아니면 지적 활동,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름방학의 도서다. 예. 이런 어떤 취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딱 봐도 벌써 좋은 책을 딱 고르셨는데, 이거 이러다 보면은 이거 훈쌤의 필독, 여름방학 필독서 해가지고선 이거 정말 쫙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렇게 나갈 일은 아니고. 이미 우리 그 독서방 제목이 벌써 이 순간 정해진 거예요. 훈쌤의 여름방학 필독서, 이러면서. 근데 필독서로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꼭 읽어야겠다 하는 거 한 2권, 3권 정도를 골라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원문을 일단은 그 공지나 이렇게 창으로 저희가 올려드려야겠죠? 뭘요? 요 목록을. 목록? 들으세요 그냥. 뭘 또 올려요. 어머니들 그렇게 힘들어해요 막. 네. 그러면 어머님들 에피소드 청취율이 올라가겠군요. 그런가? 네. 계속 확인하느라고.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지사항이 못 올리게. 이게 교양 사이트로 바뀌면서 순위에 저희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순위랑 관계없지.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목록화 시키면 이렇게 저는 이게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서 좀 미안하고 좀 그렇죠. 약간 스트레스 받으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딱 말씀드린 그 기조에 따라서 책을 읽는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책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몇 권 찾아본 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그럼. 일단 과목 혹은 분야별로 몇 개를 이제 골라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분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다 고려해서 이를테면 막 법과 정치 무슨 사회문화 이런 걸 다 골라서 뭔가를 말씀드리기엔 너무 분량이 많아지니까 약간 제가 관심 있는 쪽에서만. 그래도 쫙 다 뽑았는데요. 일단 문학 쪽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를 공부를 할 때 항상 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국어를 공부했는데 국어에서 넣을 만한 책들이 마땅치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국어는 뭔가 연결시키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기에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문학사 책입니다. 근데 문학사 책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문학사 책들 대부분 되게 어렵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나와요. 왜냐면 대학생들한테 강의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니까 그거를 그래도 고등학생들한테 꽤 읽기 좋게 풀어놓은 책이 한국 현대문학사를 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권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현대문학사를 보다라는 책은 기본적으로는 되게 많은 여러 가지의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책들의 이 탄생 배경들, 왜 그 작가는 그 시기에 그걸 썼는지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각각의 문학과 문학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또 소설과 소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작가는 그때 뭐 어떤 걸 관심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쭉 다뤄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문학 배웠던 학생들이나 뭐 문학 많이 틀린 학생들은 읽으면 되겠어요. 문학 많이 틀린 학생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교수처럼 문학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 교수처럼 문학 읽기라는 책은 뭐냐면 문학을 교수처럼 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교수처럼 읽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문학을 우리가 이제 문학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문학 말고 문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인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런 책들이 조금 접해서 읽다 보면 이런 책들도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제 재미보다는 어쨌든 나중에 문학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직업으로서의 문학 정도를 한 권 더 읽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문학이 상품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책이에요. 문학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문학 파트에 제가 말씀드린 3권의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한 권 정도 골라서 저는 이제 한국 현대문학사를 보다 정도를 골라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교수처럼 문학 읽기 같은 책을 골라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거는 조금 조금 뭐 왜요? 문학을 못하는 애가 읽으면 안 된다니까. 문학이 어려운 친구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문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한국 현대문학사를 보다 읽고 문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교수처럼 문학 읽기를 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제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을 제가 몇 개를 뽑아봤는데 사실 제가 과학책을 뽑다가 이렇게 한 페이지 다 채울 뻔했어요. 과학책 너무 많아가지고. 과학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책 읽을 때 이제 몇 가지를 고려한 게 뭐냐면 일단 고전 물리학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힘에 관련된 학문들,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뭐 생물 이런 걸 일단은 고려를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일단 패러데이와 맥스웰이라는 책이 예전에 저희가 그 지식인 마을 시리즈 김영사에서 나온 지식인 마을 시리즈를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책이에요. 패러데이와 맥스웰. 이 책은 이제 패러데이는 실험 물리학자고 그 실험 물리학자의 실험으로 인해서 맥스웰 방정식까지 나오고 맥스웰 방정식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연결되는 그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고전 물리학의 뒷파트에서 공부를 좀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훨씬 이렇게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인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냥 교양서적이에요. 물리에 관한 교양서적. 우리 파인만의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파인만의 이 과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슬슬 읽으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부터 3권은 좀 무거운 책들입니다. 철학성이 좀 많이 가미되어 있네요. 그렇죠. 부분과 전체가 일단 하나 있고요. 이건 화학에 관련된 책이죠. 하이젠베르크 화학과 물리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에 관한 책을 읽으면 이거는 과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책. 한때 굉장히 많이 유행했죠. 네, 엄청 유행했고 지금 번역이 새로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괜찮아요. 그전 번역보다는 훨씬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부분과 전체는. 그러고 보니까 과학책들은 다 좋아해서 신기관이 있죠. 저희 했죠. 신기관. 신기관은
저희의 방송을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말 훌륭한 방송이었어요. 네. 가끔가다 보면은 이런 말도 했어? 맞아. 내가 한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뭐지? 그래 내가 그 순간 저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기관은 한번 이제 이런 때 못 읽으면 사실 학기 중에 읽기엔 좀 분량도 그렇죠. 많고 힘들어요. 그래서 방학 때 읽을 만한 과학책인 것 같고 그 다음이 과학혁명의 구조가 있죠. 네. 이것도 방학 때 안 읽으면 못 읽습니다. 못 읽어요? 네. 이거는 분량도 분량이지만 내용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근데 이 책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면 정말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거는 모든 분야로 연결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과학혁명의 구조는 그래도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이라면 한 권씩은 다 이렇게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정도는 했다. 기본은 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거보다 웬만하면 이것보다 더 이거보다 더 이상 어려운 책을 학생이 만나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책을 읽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증명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 중에서 뭐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뭐 학생들에 따라 체감적으로 다르겠지만 저 부분과 전체도 어려워하는 학생들 어렵죠. 많아요. 이것도 어려운데. 근데 저는 제가 읽기에는 부분과 전체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기 그 저자의 이야기가 자서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건 건너뛰어놓고 읽을 수 있는데 이 과학혁명의 구조는 건너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역사성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돼. 보다 다시 보고. 맞아. 보다가 졸다가 다시 보고. 그러니까 혹시나 아이들이 책을 보다가 졸아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맨날 그 앞에만 봐. 그렇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뒤로 넘어가다 다시 앞으로 가. 이해하시잖아. 우리 부모님들 다 이해하시잖아. 정석 앞에만 보고 집합과 명제만 맨날 보고 하셨잖아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방학이 아니면 이거를 완독이 어려우니까 완독할 수가 없어요. 도전해 보시다. 그러니까 앞에를 이해를 못해서 그냥 뒤로 넘어가도 됩니다.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라고 추천해 주세요. 방학 때는 한번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넘겨봐라. 그렇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영어는 사실 영어책은 아마 그냥 평소에도 읽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고 영어책을 추천하기에는 저는 영어 소설들은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영어 쪽에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번역의 탄생.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희재 씨라고 번역가 중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번역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최근에 번역 전쟁인가 하는 책이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그 책보다는 번역의 탄생을 읽어보는 게 영어와 우리말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번역의 탄생을 한 번쯤은 학생들이 영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번 읽어봐도 좋고 영어에 관심이 없어도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예시문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게 번역의 탄생은 국어 쪽에다가 집어넣어도 좋은 책입니다. 우리말에 대한 민감도도 그렇죠? 굉장히 높아서 국어 쪽에 집어넣어도 되는 책이라서 저는 이거를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도 여러한테 읽힌 적이 있어서 그렇죠. 많이 들어갔었죠.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 생활기록 펼치면 번역의 탄생 다 있었죠. 네, 다 해요. 국문고 학생부에 번역의 탄생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 거의 필독서 수준으로 읽혀버렸죠. 그렇죠. 근데 진짜로 읽어보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책이니까 영어책 쪽에다가는 한번 집어넣으셔도 될 것 같다. 학생들이 이렇게 무리 없이 읽더라고요. 예,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무리 없이 읽어서 오히려 이 책은 좀 효용성이 좀 되게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어의 힘이라고 이제 영어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영어를 문학으로만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에서 지금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던 1984 같은 책만 하더라도 문학의 파트에 들어가 소설이니까 그럼 영어를 소설로만 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영어의 힘 같은 경우는 영어의 역사, 영어의 문화사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의 힘을 읽으면서 우리가 몰랐던 지식들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보통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잖아요. 네. 중국어인데 이게 제2외국어와 그 다음에 학문으로서의 외국어와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영어가 중국어보다 약 2배 정도. 그럼요. 사람 많다고 말만 쓰는 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한 2배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언어다라는 질적으로는 10배 될걸요.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아니 저기요 10배면 인구를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표현해내는 내용을 놓고 본다면 질의 문제로 따지면 맞아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이 책이 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 분야로. 그러니까 영어의 역사를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왜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정치적으로도 따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영어의 어휘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있는가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따지고 있는데 영어에서 50% 이상이 뭐 외부에서 가져온 언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일단 1984는 그냥 제가 그래도 영어 소설도 하나 추천드리면 좋겠는데 두꺼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1984를 집어 넣었던 것도 있고 이거는 1984는 다른 영어 소설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현재의 정보화 시대에서 이용 가능한 그런 소설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에다 연결시킬 게 되게 많아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과목들하고도. 빅브라더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윤리, 철학 쪽입니다. 윤리, 철학 쪽은 뭐 어느 쪽으로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제가 이거 몇 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리와 사상을 하는데 이를테면 선지에 보면은 뭐 이거는 어떤 사상가의 뭐 발언이다. 그리고 이건 어떤 사상가의 발언이다. 이런 거 나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그게 왜 나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외우는 건 있는데 이건 누구 외우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의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책 몇 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롤즈의 정의론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 막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방학 동안에 읽으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 힘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권을 골랐던 게 사실 이것도 약간 꺼려지긴 하는데 시간이 되거나 여력이 된다면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읽어봐도 괜찮겠다. 예, 저는 그거 많이 권했는데 왜 괜찮겠다예요? 이게 저 많이 권해요. 이게 분량도 크고 네, 힘들죠. 힘들어요. 읽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저 경제학과 관련 애들한테만 읽어야 되는데 경제학에 관심 없으려고.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 책은 경제학과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거의 제가 많이 읽혔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셨어요? 이거 학생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힘들라. 네가 추구하는 경제학이 힘든 거니까 그냥 과를 바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사실 뭐 베버의 문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막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번역된 문장으로는 그걸 충분히 알 수는 없으니까 거기까지 기대하진 않지만 어쨌든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겠다. 보수주의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학 뭐 이런 쪽 학생들도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나면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에다가 다 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도 하나 가운데다 딱 집어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피터 싱어의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이거는 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특목고 학생들한테 이 책을 특목고 진학하려고 한 학생들한테 이런 책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추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약간 좀 더 예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학생들한테 이걸 추천해줬어. 이걸 추천해주고 야, 너 좀 예의를 좀 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아이가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제 뭔가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그래서 피터 싱어의 이 책을 추천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피터 싱어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실천윤리학을 저희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실천윤리학 그 영어로 낸 텍스트들을 학생들한테 쫙 뿌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걸 번역하는 게 숙제야. 나중에 보니까 책이 나왔더라고. 물론 저희의 번역을 그대로 쓰진 않았겠지. 당연히 그러시겠지. 근데 느낌 초벌의 느낌. 초벌의 느낌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대중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괜찮은가에 적합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게 참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서. 근데 이제 피터 싱어의 경우도 학생들의 윤리와 사상 같은 데서 선지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직 책이 하나 있어요. 노직은 이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도 역시 싱어하고 같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롤즈, 싱어, 뭐 노직, 그다음에 다른 식의 어떤 윤리적인 학자들 칸트 책도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잖아요. 칸트를 어떻게 읽어? 칸트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뭐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전 안 읽었어요. 늘 하듯이 그걸 읽은 건 아닙니다. 전 안 읽었어요. 왜요? 네? 이해가 안 가네. 칸트는 네. 안 읽기가 쉽지가. 저는 사실은 제가 공부했다 표현할 수는 없고. 제가 좋아하는 그 철학의 괴상 안 읽을 수는 없어요. 네. 저는 칸트가 속해 있는 그 철학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칸트를 읽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칸트를 전공하는 선생님한테 혼났기 때문에 읽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혼나면 하기 싫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노래 부르다가 선생님한테 끌려가. 그 선생님이 칸트 전공하시는 분이세요. 혼낼만 하시네. 그래서 칸트니까. 그래서 저는 칸트를 읽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윤리 쪽에서는 그렇게 3권 정도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혹시나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하면, 저는 존 스튜어트 밀의 책을 어떤 것이든 공리주의도 좋고 자유론도 좋고 어느 쪽이든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다른 거랑 연관시켜서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수학인데, 제가 수학을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학은 학생들이 수학사 책을 하나는 꼭 읽어야 돼요. 수학사 책을 꼭 하나 읽어야 되고, 그래야 본인들이 뭔가 관심이 있거나 혹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학사 책은 분명히 수학 쪽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안 스튜어트의 책들이에요. 이안 스튜어트라는 이 저술가는 여러 가지 진짜 책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 중에서 교양인을 위한 수학사 강의 정도, 아니면 뭐 무슨 세계를 움직인 뭐 17가지 방정식인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도 있는데, 저 같으면 교양인을 위한 수학사 강의 정도를 한 권 읽어놓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의 수학 내용들을 그 안에서 뽑아다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나를 갖춰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수학과 관련한 학생들이 의외로 계속 살짝 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렇죠? 하도 수학 공부를 시켰어, 엄마들. 갑자기 막 수학이 막 좋아졌나?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할 줄 아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의외로 이제 수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찾고, 이제 점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순기능화 되어 가죠. 수학을 잘해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먹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좀 꽤 있어요. 아마 그 학생들에게는 아마 이번 방학 때 이 책을 갖고 한번 논다면, 과를 바꿀 생각도 하겠네요. 다시는 수학을 하지 않겠다. 내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 뭐 위대한 인물들이 다 돼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그 속에 어떤 한 작은 고리의 역할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의미 있는. 그렇죠. 누구나 가우스가 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누구나 홍성대가 될 수도 없고. 그렇죠. 누구나 상상고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기하 캠프라는 책이에요. 이건 나온 지가 좀 된 책입니다. 이 기하 캠프는 어쨌든 기하학 자체에 관한 책인데, 기하학의 여러 가지 갈래들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약간 사전식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찾아보기 되게 좋은 형식을 띠고 있긴 한데, 처음부터 이야기가 쫙 이야기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거 읽어놓으면 나중에 뭔가 기하 쪽을 선택한다거나 혹은 중학생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도형 쪽의 파트를 공부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책입니다. 이것도 역사가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기하학의 역사 그리고 기하학의 개념들을 익힐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되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그 문구들 중에 찾아보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하는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찾아가는 재미도 있는 책입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요. 드디어 이제 제가 최애의 책, 저 사실 데이비드 벌린스키의 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거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밑에 딱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헛소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서평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그냥 정말 헛소리처럼 그냥 웃기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수론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수학입니까? 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걸 읽고 정말 수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라는 걸 느꼈던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수학 자체, 정말 수학과 같은 데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그냥 수학 자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읽어도 좋다. 근데 뭐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수학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이 무한을 넘어서라는 책. 이거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수학 중에서 이것도 역시 수학과 학생들이, 만약 수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이거 집합론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칸토의 무한집합론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책인데 되게 재밌게 써놨어요. 되게 두꺼운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책도 한 번쯤 읽어봐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학책이라면, 그러니까 분야별로 사실 미적분이나 통계 쪽은 아마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근데 미적분 통계 쪽 말고 정말 수론에 대해서 찾아볼 만한 책이라면 이런 책들을 넣고 여기서 이제 또 파생되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뭐 수행평가를 다시 연결시키든지 그렇게 해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역사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 저는 역사란 무엇인가는 다들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렇죠. 안 읽었다면 역사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 것. 이거는 저 역사란 무엇인가도 제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책들만 막 넣어놓은 느낌이 있는데, 역사란 무엇인가를 그 유시민 씨가 뭐 7번인가 8번인가 읽으셨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거 한 3번 정도 읽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책이. 그러니까 번역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되게 괜찮은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역사에다가 제가 역사란 무엇인가와 그 다음에 에릭 홉스범의 역사론 2개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역사를 미시사로 들어가면 되게 여러 가지 주제 역사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건 여름방학 때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런 건 학기 중에 본인이 역사에서 뭔가를 하면서 읽어도 되는 책들이에요. 근데 역사에 대한 관점을 잡는 책들은 여름방학이 아니면 혹은 겨울방학이 아니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점을 잡기 위해서 역사란 무엇인가, 아니면 에릭 홉스범의 역사론 좀 어려워요, 역사론도. 그래서 역사론 이렇게 2개 정도를 읽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뭐 관심이 생기면 뭐 에릭 홉스범의 혁명의 시대 뭐 이런 거 한번 다시 읽어봐도 되고요. 혁명의 시대도 어렵습니다. 어쩌다 보니 어려운 책들만 골라왔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의학은 해줘야죠. 근데 의학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학부모님들 지금 막 이따 그냥 끝내면 가면 안 된다 이러고 연재 있어요 지금. 의학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학에서 이거 아마 의대 관련 친구들 중에 읽은 친구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포크라테스 선집인데요.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찾으면 이게 분량이 되게 작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나온 책은 없고, 이게 그리스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 선집을 누가 번역했냐면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고전 철학자들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집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몸에 대해서 뭔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시는데, 이거의 의미는 정말 딱 하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들어가 있다. 이거를 읽었다. 원문으로.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2번째는 우리나라 분이에요. 김승섭 씨가 쓰신 책인데,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인데요. 사회역학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역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과학에서 나오는 그런 힘에 관한 학문 말고
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병이 번져갔는가라는 걸 따지는 학문인데 그쪽 전공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뭐 차별? 사회적 차별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일면이 있다. 우리는 보통 개인적으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병의 원인들을. 네가 잘못해서 걸린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사회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더라. 그렇죠.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서 이것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책도 한 번쯤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저는 이 책 아툴 가완디의 책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아툴 가완디의 책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마 많이들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툴 가완디의 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은 우리가 보통 의학을 할 때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의학에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서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를테면 관절염에 걸렸다. 노인분이 관절염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관절염을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관절염을 치료를 하되 삶의 질을 그러니까 노년에서의 삶의 질을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약 퍼붓고 막 그거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건 생명 연장을 당연히 하는 게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다만 의학이 갖춰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더 늦게까지 사람답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의미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되게 세세하게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써놓은 책이니까요. 이 책도 한 번쯤 읽어보면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외에 다른 쪽에다가 연관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이 의학에 관련된 책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이 거의 이제 생명 쪽 관련된 예, 그렇죠. 그 생명과학 계통, 뭐 화학 계통에 관련된 이제 책을 많이 읽잖아요. 많이 읽죠. 근데 이제 막상 의사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의사들이 쓰는 책은 없어요. 그래서 이국종 씨 뭐 이런 요즘에 분들이, 이제 트렌드가 뭐 예. 이국종 교수 그다음에 뭐 또 한때는 이제 그 시골 의사 맞아. 예, 박경철 예. 대부분 다 책이 그렇게 한정적이잖아요. 예. 이태석 신부님 얘기도 좀 가끔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책 외에 골라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시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또 다른 색다른 시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읽어라라고 하는 제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맞는 책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히포크라테스 읽었다 하면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이거 왜 읽었어? 이렇게는 안 하겠지. 네, 제가 의사를 꿈꾸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런 책을 좀 방학 때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의사를 꿈꿉니다를 표현할 수 있는 책을 좀 방학 때 넣어라. 이런 어떤 내용이. 마지막 한 권 얘기해야죠. 이렇게 되면 예체능은 뭐냐 사실 이거는 이 예체능 쪽에서 예술책은 저도 되게 많이 골라놓은 게 있었는데 이 책 좀 재밌어요. 안목에 대하여라는 책인데 이게 약간 큐레이팅에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목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읽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책인데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을 했을 때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읽는 학생들만 다 재밌다 그랬어요. 완전 재밌죠. 그래서 원래 안목이 있으면 다 재밌다 그랬으니까 혹시 예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 미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니 뭐 공대의 공학의 디자인 쪽과 괜찮죠. 당연히 결합해야 되는 거고 혁신 이런 쪽과 결합되니까 그런 것과 맥락을 닿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읽는 책들은 학기 중에도 되게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책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네가 관심이 없어도 읽어 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청취자분들 이제 다 아셨죠? 저희가 이제 다 말 다 하신 거니까 이거 이제
쭉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누르기 반복 이런 거 해가지고 들으시도록 하십시오. 왜냐면 우리 훈쌤이 또 한 번 안 한다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올립니다. 그래서 못 올리니까 좀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래서 댓글로 압박을 하시든 아니면 다시 듣기를 하시든 내용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창규쌤. 창규쌤은 방학 때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그런 책 있나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영역별로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시나요? 전반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뭐 비슷해요. 어떤 디테일한 거 미시로 들어가는 거는 학기 중에도 할 수 있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방학 때는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떤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 그런 책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죠.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소개하지 않은 책 중에 뭐 한 권 있다면은? 예를 들면 저는 이과 쪽 가려는 이과 쪽 학생은 물론이고 문과 쪽 학생한테도 과학사 관련 책은 반드시 추천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많은 책이 있어요. 과학사는. 전 그 중에서 과학사 검색을 해서 좋은 책 하나 추천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꼭 추천하는 책이 이거는 뭐 모든 것의 역사죠. 비키스토리. 이건 어떤 출발점으로 삼기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어떤 전공, 어떤 계열, 어떤 분야 다 아울러서. 근데 실질적으로 1학년 때 읽으면 좋긴 한데 읽기가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1학년 때 읽으면 좋고 안 된다면 한 2학년 1학기 때쯤에는 권합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비키스토리,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과학사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는 꼭 출발점으로 권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항상 과학 선생님들을 만나면 이제 과학학원 이제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이제 지나가는 소리 툭 던지거든요. 학생들에게 무슨 책을 추천해 주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과학 원장님들이 꽤 많았고요. 왜요? 그걸 나한테 묻니? 이런 표정으로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주저하지 않고 전 생각의 탄생을 익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사람이 그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할까 뭐 이런 어떤 내용을 했는데 자기는 어떤 자신의 어떤 과학적인 맥락이 그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읽은 책인데 난 이 책이 최고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얘기하고 딱 저는 과학학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들은 책은 생각의 탄생 코스모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생명과학 쪽 사람이 저는 기생충을 이제 추천합니다. 대학 때 의대 교수가 자기한테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들은 이제 어쨌든 추천해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책을 선정받아서 청취자분들께서 읽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한 이런 내용들 속에서 이제 하나 찾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조만간 거의 이제 서울대 필독서 100권을 넘습니다. 서울대 필독서 100권을 넘고 저희가 이제 200권 향해 가는데 교육진단 그동안의 책들 진짜 주옥 같은 책들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옥 같은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 책이 주옥 같은 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 교육진담에 관련돼서 진행한 책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컨텐츠가 쌓여 있고 하니까는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저희가 또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도서를 유튜브로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유튜브 접근성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도 한번 활용을 해 나가면은 여름방학 독서를 좀 잘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질보단 양이죠. 양이 있어요. 이거 200권, 1000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하는 이유가 이 언젠가 우리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내용들 진행을 했고요. 뭐 시간이 아마 여기서 끊어드려야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깔끔하게 앞 뒤로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맞는 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판단을 좀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방송이다고 아마 칭찬이 자자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교육진담의 훈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격려와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전 그런 거 자꾸 달아주시면 제가 막 밑에도 또 뭘 써야 되는데 이게 써야지. 되게 고민스러워요. 막 되게
잘 보여야 되잖아. 잘 보여요. 제가 막 저 달고 싶은 대로 댓글 달면 막 난리 나거든. 잘 보이고 이제 또 내용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